네, 안녕하세요, 백마고 여러분. 지금 내신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자, 이 내신을 도와줄 앤드류윤 영어학원의 앤드류쌤입니다. 자, 그럼 바로 내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의 내용부터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된 문법과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추후에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파악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해석을 하든 아니면 문법 문제를 풀든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장을 구분하는 것. 자, 문장이 간단하고 짧으면은 다행입니다. 상관없어요. 간단하고 짧으면은 그냥 단어만 알아도 보통은 해석을 하고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문장이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가 단어를 알고 문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 어려운 문장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장 구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첫 번째로 주절과 종속절을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주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문장이고 종속절은 문장 안에 문장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절과 종속절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형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형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석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주절과 종속절이 없고 그냥 주절만 있는 경우, 쉬운 문장, 간단한 문장들은 주절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주절만 있는 경우에는 바로 형식부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들을 구분하고 뭐 주절, 종속절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내가 동사를 찾는 거예요. 동사.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Shonda Lynn Rhimes is a famous American television producer and writer. 자, 이 문장이 있죠. 여기서의 동사는 is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로 의심되는 단어는 이 is 하나밖에 없죠. 주절만 있고 종속절은 없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자,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 뒤에 있는 명사나 형용사가 또 다른 구성 성분이 될 텐데, 자, famous American television producer로 명사가 있고, and writer라고 또 명사가 두 개 있죠. 이 접속사가 있고 명사가 두 개 있습니다. 자,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주로 우리가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비동사가 보통 이 형식 동사로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 형식 동사는 동사 뒤에 보어가 오고 이 보어에는 형용사와 명사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죠.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는 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보어로 사용됐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and라는 접속사와 함께 명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 writer라는 이 명사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였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션다 린 라임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미국 텔레비전의 그 프로듀서, 제작자이자 and writer 작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 그리고 형식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동사를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hymes delivered the following speech at the graduation ceremony for Dartmouth College in 2014. 자, 이 두 번째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사를 찾읍시다. delivered라는 동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는 rhymes, 주어라고 볼 수 있고, 자, delivered, 전달하다. 요 단어는 이제 대상이 필요한 뭘 전달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문장이 완성이 될 수 있겠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곧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곧 요 동사가 타동사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the following speech라는 명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 명사가 목적어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at the graduation ceremony 전치사 명사 for Dartmouth College 전치사 명사 in 2014 전치사 명사 자 이런 전치사 명사 전치사구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주면 좋은데
자, 그거는 내가 번역할 때 필요한 거고, 일단은 전치사구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일단 문장부터 먼저 해석을 하시죠. Rhymes는 deliver, 전달했다. The following speech, 다음과 같은 연설을 전달했다. 자, 이 delivered는 우리가 보통 배달시킬 때, delivery라고 하죠. 배달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동사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연설과 같은,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목적어와 같이 사용되게 된다면은, 연설을 전달했다, 연설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연설을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t the graduation ceremony, 뭐 졸업식에서 for Dartmouth College, 다트머스 대학을 위해서 in 2014, 2014년에 전부 다 이제 부사구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형용사냐 부사냐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거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해석을 했을 때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된다 싶으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냥 연설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following speech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가 나오겠죠. 자, 스피치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President Helen, staff, honored guests, parents, students, families and friends, good morning and congratulations to the graduating class. congratulation이 동사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헬런 학장님, 뭐 교직원 여러분, 어널 게스트는 귀빈 여러분, parents, 부모님들, 학생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To the graduating class, 졸업반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법 분석 없이 해석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사 정도는 찾아주세요. 그 다음 문장 봅시다. When people give graduation speeches, they usually tell you follow your dreams. 자, 제가 말씀드렸죠. 문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장 구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형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뭐냐? 동사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했냐? 자, 여기 기부라는 동사가 있고, 텔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llow라는 동사도 있죠. 원래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한 개가 있어야 합니다. 동사를 추가하고 싶으면, 동사가 원래 한 개인데 여기 보시면은 동사가 세 개나 되죠. 동사를 추가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접속사라는 품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가 한 개 늘면은 동사가 한 개 느는 거예요. 자, 원래 있는 동사에다가 접속사가 한 개 늘어야 동사가 한 개 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접속사를 또 찾아줘야 합니다. 접속사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when, 이런 의문사들 전부 접속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en이라는 의문사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접속사는 없는데, 접속사로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요, 콜론이에요, 콜론. 이게 그냥 접속사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만 염두에 두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콜론 말고도 우리 큰 따옴표 있죠? 대사를 뜻하는 큰 따옴표. 이것도 마치 접속사인 것처럼 활용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활용이 되냐? 그거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에는 대표적인 종속 접속사입니다. 문장 앞에 종속 접속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종속 접속사부터 문장이 끝나는 부분까지 종속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속 접속사가 없는 부분이 주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이 콜론과 이 큰 따옴표는 모두 종속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여기 follow your dreams가 종속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give라는 동사, tell이라는 동사, follow라는 동사를 구분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대상이 필요한 타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될 거고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ollow your dreams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만 나와 있습니다.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일단은 목적어예요. 그리고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나오는 거를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give 같은 거는 삼형식으로도 배우지만 사형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배워요. 근데 여기 뒤에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삼형식으로 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는데 모든 타동사는 무조건 일단 삼형식으로는 다 쓸 수 있어요.
삼형식 중에 일부가 사형식으로 쓰는 거고 또 삼형식 중에 일부가 오형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을 잘 해야 해요. 자, 일단은 외우는 게 최고지만 사형식 동사에 뭐가 있고 오형식 동사에 뭐가 있는지 외우는 게 최고지만 만약에 내가 외우지 못했을 때 혹은 까먹었을 때 혹은 외우지 않은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목적어는 우리가 을를로 해석을 하죠. People give graduation speeches. 졸업 연설을 give 줄 때, 졸업 연설을 할 때 이거 을를로 해석이 되죠. 이거 삼형식입니다. They usually tell you. 자, 여기도 이제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죠. 그러면은 너를 말한다. 갑자기 좀 내용이 이상해지죠. 졸업식 연설할 때 너를 말한다? 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그 목적어가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이 된다. 이거 사형식 동사의 확률이 높습니다. tell도 사형식 동사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면은 you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고, 직접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럼, 직접 목적어 없는데, 라고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그럼 이 직접 목적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종속절입니다. 이 콜론이랑 대사는 명사절을 대신해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전체가 종속절로서 명사절 역할을 하고 직접 목적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 전체가요. 그다음에 follow your dreams는 그냥 너의 꿈을 쫓아라. 을를로 해석이 되니까 이것도 삼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절대로 해석으로만 형식을 구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는 것도 있고 영어랑 한국어가 1대1로 대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 형식에 따른 동사들, 삼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들을 구분해서 외워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한데 못 외웠을 때를 대비해서 해석으로 구분하라 라는 말이에요. 먼저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 dream, 꿈꿔라. dream and dream be, 꿈꾸고 꿈을 크게 꿔라. 자, 여기까지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고 보고 그냥 이 단어 뜻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Don't stop dreaming until your dreams come true.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stop 동사 될 수 있죠. dream 아까 여기 ing 붙은 거 보면은 동사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me 동사죠. 자, dream이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쓰여요. 여기 s가 붙었고 뭐 앞에 3인칭 단수의 주어도 없으니까 이거는 명사로 쓰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on't는 조동사니까 이거 그냥 합쳐서 하나의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명령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g 붙은 게 동사가 되려면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비동사가 없죠. 그러면은 이거는 동명사나 현재 분사 중에 하나 더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스탑이 뒤에 목적어가 나올 때 동명사가 나올 수 있다. 있는 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dreaming은 동명사. 이거는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나왔습니다. 접속사를 찾아야 하죠. 그러니까 until이 접속사가 될 수 있고 until은 종속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your dreams가 명사니까 주어. 그 다음에 come은 이 형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true가 보어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이 형식 문장이 완성이 된다. Don't stop dreaming은 삼형식 문장이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을 don't stop, 멈추지 말아라. Until 뭐뭐 할 때까지, 언제까지? Your dreams, 너의 꿈이 come, 올 때까지, true, 진실로 올 때까지. 그러니까 너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don't stop dreaming.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they usually tell you,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think that's nonsense. 자, 이거 되게 짧은 문장이죠. 짧은 문장인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think도 동사고 that는 that is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is라는 동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접속사도 찾아야 되는데, that은 주어죠. 그러면은 접속사로 사용할 게 없어요. 왜냐? 동사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와버렸으니까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기에 대시 생략된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대절, 명사절인데 대절이 목적어로 사용될 때는 대시라는 종속 접속사를 생략하기도 해요. 말하다 보니까 그게 편해서 이런 것들을 생략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식 문법으로 정착이 된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은 I think that that's nonsense가 되겠죠. 그래서 I think that 대절, 나는 대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대절이 뭐냐? That's nonsense.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챕터 1 본문의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짧게 약간의 문법을 곁들여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제대로 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 화이팅 하세요.